망해가는 한국 영화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진행한 한국 영화 월드컵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두 영화만이 남게 되었죠. 바로 곡성과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영화는 저희의 바로 이 리뷰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결승전은 투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어떤 영화를 응원하는지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4분을 추첨하여 영화 티켓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로는 이쯤 하고 한국 영화 월드컵의 결승전의 첫 번째 후보 곡성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곡성이라는 마을에 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합니다.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끔찍한 모습이고 넋이 나간 듯 보입니다. 이 현장을 보고 난 종구는 서로 돌아와 동료에게 일본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뒤로 일본인에 대한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이후부터 종구는 일본인에 대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일본인에 대한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고 자신이 사랑하는 딸 효진이까지 피해자가 될 위기에 놓이자 점점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효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귀신, 즉 일본인 때문이라 생각한 종구와 가족들은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효진이를 보면서 멈춰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공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을에서 일어나는 살인과 같은 죽음에 대한 위협? 아니면 일본인과 같은 귀신이나 악마의 존재? 이 영화는 좀 더 현실적인 공포를 보여주기 위해 종구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종구의 시선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독버섯이 원인이라는 단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문에도 피부과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고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또한 몸에 두드러기가 나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첫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서에서 종구는 동료가 일본인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자 독버섯이 원인이라는 검식 결과가 나왔다며 무시해버립니다. 여기서 소문은 말 그대로 증거가 없는 소문일 뿐이지만 검식 결과는 분명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던 종구가 어느 순간부터 증거보다는 소문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독버섯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도 오직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관객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의심과 소문을 배제한 채로 일본인의 행동을 보면 악인으로 보기 애매해집니다. 오히려 죽은 박춘배를 살리는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일본인의 집에 있던 피해자들의 사진들과 소지품들을 가지고 행해진 의식은 저주가 아닌 구원의 의식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일본인은 예수와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예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외지인이었고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인 또한 곡성 주민들로 하여금 외지인이며 여러 소문들과 마을 주민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일본인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말해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면 십자가의 못이 박힌 듯이 일본인의 손에 구멍이 나 있고 영화 처음에 나왔던 성경 구절과 같은 말을 하죠. 종구는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지만 의심에 눈이 멀어 일본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개를 죽였으며 살해 협박까지 하더니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하는 누가 봐도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인의 악행은 전부 꿈이거나 소문일 뿐 실제로 목격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시선으로 일본인을 봤을 때 그가 악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이를 두려워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행하는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따라서 신으로 나타나는 무명은 종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딸의 애비가 죄를 졌을게. 하지만 인간인 무당은 무명과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종구가 이렇게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종구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건 그저 종구가 주인공이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그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일본인이 미끼를 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미끼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은 독버섯이라는 미끼를 던져놨고 이를 덥석문 주민들은 의심의 싹이 자라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독버섯이 그저 미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검식 결과와 뉴스 그리고 의사를 믿고 맡겼다면 과연 결말이 이처럼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알 수 없는 그런 불행들이 미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 거기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종구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진짜 공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기에 곡성은 기본적으로 관객에게 혼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얼마나 혼란스럽냐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이 모든 일들이 버섯 때문이냐, 악마 때문이냐, 천우희가 착한 신이냐, 무당이 나쁜 놈이냐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죠.